친구들 이름이, 새로운 친구들 이름 한 번만 확인을 할게요. 선생님 이름을 잘 못 외워.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외웠는데 지금 수빈이지? 그치? 수빈이. 외웠어. 범수 알고. 새로운 친구 이름이 뭐지? 박지영. 이 친구는? 김주은. 아, 주은이. 잠깐만,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임재민. 아, 너는 학교 어디? 불무수하고. 아니 고등학교 어디? 삼성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방정식 나갔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지금 누구냐? 지영이랑 주은이랑 재민이는 이거 선행했었어 한번? 하긴 했었어? 다행이다. 다행이네. 재민이도? 수상하고 있었어? 여러 가지 방정식은 배웠어요? 해봤어. 다행입니다. 4차 방정식 나갈 거예요, 오늘. 전 시간에 설명은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4차 방정식 문제풀이 한 다음에 바로 여러 가지 부등식 나가면 돼요. 그렇게 나갈 테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맞는 거. 책 잘못 가져왔어? 이번 주까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다음 주부터는 다 맞아. 책이 없어요. 이게 네 거였구나. 책은 이제 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나갈 게 뭐 되게 많지는 않아요. 부등식 파트는 뭐 설명하다 보면 또 길어지는데, 왜냐면 문제까지 이제 다 풀어드려야 돼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는 조금 적지는 않을 거야. 설명이 조금 길어지고 하다 보면은 1시간에 다 못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3, 4차 방정식 연립방정식까지 해가지고 다 진행을 했었는데 설명은 다 끝났어. 설명은 다 끝났는데 이제 시간이 2시간이 다 차다 보니까 문제풀이 오늘 하고 나서 이제 부등식 나갈 거야. 그래서 이제는 강의를 녹화를 하고 있어요. 매시간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중간에 끊고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혹여라도 선생님이 수업하면은 내가 이제는 좀 승질이 날 수도 있는데 잘 안 끊어. 그래서 평균적으로 수업 시간이 이제 1시간 반에서 40분 정도 진행을 해요. 왜냐면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풀이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는 정말로 이제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목이 너무 메인다. 난 지금 너무 졸려서 안 되겠다 했을 때는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돼. 그런 거 없으면 선생님 그냥 수업 계속 하거든. 뭔 말인지 가지? 그러니까 그때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부담 없이. 잠깐 끊고 가면 돼. 기술력이 좋아져 갖고 그냥 중간에 끊으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럼 바로 4차 방정식 들어갈 거야. 기존에 있던 학생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 좀 까먹었는데요. 설명이 다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시면 채팅방 다 만들었지? 아직 안 만든 학생들 있나? 물어본 건데? 카톡방 아직 안 만들었어? 만든 학생들도 있고 안 만든 학생들도 있는데, 이제 만든 학생들, 기존에 있던 다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랑 학생들 1대1로 해가지고 다 매칭이 돼 있어.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을 애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거를 선생님 풀어서 그냥 찍어서 보내줄 때도 있고 영상으로 보내줄 때도 있어. 그리고 앞선 내용들 강의들은 다 찍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라는 학생들은 얘기를 해주시면 그 강의 자체를 보내줘. 그럼 그거 보고선 다시 개념 정리하고 노트에다가 필기하시고서는 오시면 돼요. 알겠죠? 필요한 건 얘기를 해주세요. 자, 봅시다. 1번부터 갈게. 페이지 225. 여기 봤을 때 1번에 뭐라고 돼 있느냐? 4차 방정식. 모든 실근의 합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네. 1번은 이거고 2번은 뭐가 나와 있느냐? 얘가 2번은 좀 떨어뜨렸을까? x제곱. 분필 소리 좋죠? 이것 때문에 좋아요. 보드 마커 쓸 때는 답답해 죽어요. 이렇게 나와 있네.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말이 조금 잘 보셔야 돼. 문제를 풀 때는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중등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고등과정에서는 그 니네가 숨 쉬듯이 하는 그런 공기 같은 조건들 있지. 이런 것들을 막 무시하면 안 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갖는단 말이야. 알겠지? 진짜예요. 여기도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모든 실근의 합이라고 했어. 그럼 이것 때문에 문제가 거짓게 한 거야. 그냥 모든 근의 합을 구해주세요. 그럼 눈깔이니? 이거잖아. 그치? 얼마야? 피곤해.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얼마야? 눈깔 문제잖아, 얘들아. 강이니 강하니? 얼마야? 범수? 제곱이야, 제곱. 그렇지, 0이지. 보자마자 0 이렇게 나와야 돼. 알겠어? 뭐지? 이상하다. 얘들아, 잘 봐. 알겠어. 할게. 잘 봐. 2차부터 갈게요. 다시 한번 갈게. 전 시간에 했던 건데 근과 계수의 관계. 요거 알고 있어야지. 그치? 근과 계수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발생을 하는 거야? 물론 우리가 식을 만들어가지고 2차 방정식부터 배웠었어요. 저는 2차, 3차까지는 알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외우기만 했다는 얘기야. 근데 이 구조를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 뭔 소리냐면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제대로 알려면 전개식을 잘 보시면 돼요. 그냥 전개식. 선생님, 저는 전개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전개를 할 때도 기술이 있는 거예요. 얘가 봤을 때 x 플러스 a, x 플러스 b가 있어. 우리를 개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 요거 하나 더 볼게. 여기 있어. 하나만 더 보자. 여기 전개를 할 때 선생님 요런 경우를 이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x의 개수가 1이야. 1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기는 한데 대부분 1일 때가 가장 이뻐. 알겠지? 그럼 이 이쁜 경우를 전개를 할 때는 어떻게 가는 거냐? 이 새끼를 봤을 때 x의 개수 따라 가는 거야. x의 개수. 이해갔어? 그러니까 x가 전개를 할 때 이 새끼를 전개를 하다 보면 x가 2개인 경우가 있고 x가 1개인 경우가 있고 x가 없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이해가지? 그럼 요걸 전개할 땐 항상 어떻게 해? 내림차순으로 가. 되셨나? x 2개, x 1개, x 빵개. 빵개는 얼마? 1. 이놈의 새끼야. 1. 빵제곱. 그지? 1이잖아. 그래서 상수항이야. 그럼 x제곱. 넌 누가 있니? 얘 밖에 없잖아. 그럼 x제곱 그대로 써주는 거. 그럼 x. 너희 새끼 x 나왔어. 넌 누가 나와? b가 나와야지. 너 x 나왔어. 누가 나와? a가 나와야지. 그럼 둘이 동류항이잖아. 그럼 두 마리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이해가? 그럼 여기서는 x가 빵개래. x 안 쓸 거야. 그럼 ab만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요거는 플러스 ab. 됐나? 그럼 우리끼리 이젠 얘기를 할 거야. 우리끼리 얘기할 땐 항상 요 자리를 우리는 합 곱이라고 표현을 해줄 거다. 됐나? 여기까지 해가? 요 전개해봐. 그럼 요 놈은 3차식이잖아. 그럼 전개할 때 3개, 2개, 1개, 빵개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도 3개짜리는 x 나왔으니까 더 이상 없어. 2개짜리는
XX 나왔어. 누구 나와? C가 나와야지. XX 나왔어. B가 나와야지. XX 나왔으면 A 나와야지. 그럼 모두 동류항이니까 개수를 더해주면 뭐? 요거지? 그럼 여기 X를 하나 쓸 거래. 하나 쓸 거면 얘네는 BC 써야지. 얘 하나 쓸 거면 AC 써야지. 하나 쓸 거면 AB 써야지. 그럼 마찬가지로 X의 1제곱이니까 동류항이지? 그럼 요 녀석들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지막은 X 안 쓸 거예요. A, B, C 각각 나오니까 됐나? 그럼 잘 봐. 합, 곱이잖아. 그 상수항들의 합이나 곱꼴이 나온다고. 그럼 여기도 상수항들의 뭐가 나왔어? 합. 그지? 맨 뒤에는 곱. 그 가운데는 뭐야? X가 하나 줄었으니까 상수항 두 마리들의 둘둘 곱해서 합인 거잖아. 다시 한번 둘둘 곱해서 합인 거잖아. 길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요거를 이제 앞으로 둘이라고 부를 거야. 됐나? 그럼 얘들아 2차식이든 3차식이든 처음 시작은 무슨 시작과 끝이오. 얘 기독교 있어? 기독교 가면 맨날 그러잖아. 나는 시작이자 끝이다 해서 알파와 오메가 하지. 그러니까 합과 곱. 처음과 끝은 항상 합과 곱이라고. 진짜요? 합과 곱이잖아. 됐어? 그럼 여기도 유추할 수 있는 거지. 썼잖아. 이거 뭐겠어? 그렇지. 합이지. 여기 뭐뭐 있는데 여기 뭐겠어? 곱이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럼 여기에서 x의 개수가 하나씩 줄어들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합이 나왔고 둘둘 곱했지? 곱이었잖아. 합이 나왔으면 얘도 뭐겠어? 둘 되겠지? 둘 다음엔 뭐겠어? 셋이겠지. 선생님 뭔 소리예요? A, B, C, A, B, D, B, C, D, A, C, D 이런 식으로 곱하겠지. 뭔 말인지 얘가? 그럼 5차식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원래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풀었던 거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중2 때도 배웠던 거잖아. 중3 때도 해? 상수항의 합이 같은 두 마리까지 그 짝꿍을 해요. 그래서 치환해요. 이런 식으로 풀었었다고. 근데 이 전개식을 알면은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고. 한 방에 끝나니까. 아시겠어? 선생님 말이 가요? 근데 요게 집중 잘해. 요게 달라지는 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는 이거를 전개식을 한 거잖아. 전개식을. 그지? 그런데 방정식에서 이제 식을 구한다라고 치면은 x는 알파 또는 베타를 근으로 가져요. 이렇게 나와 있지. 얘를 식으로 고쳐봐. 어떻게 돼? 식으로 고치면? 아이고 더워. 식으로 고쳐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인정해? 됐쇼? 그럼 얘 전개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일하지? 뭔 뭐라고? 합곱. 합곱이니까 뭐가 돼? 얘네 음수잖아. 둘이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되셨어? 이해가?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는 뭐 어떻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온 거지. 얘랑 얘랑 어때? 같은 거지. 되셨어? 그럼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어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됐쇼? 그럼 얘를 봤을 때도 뭐가 되는 거야? 3차식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붙이면 되겠지. 4차식도 하나 더 붙이면 되겠지. 이해 가요? 그럼 그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정리를 했더니 요거랑 조금 자세히 해드리는 거야. 일부러 그냥 넘어가려다가 몇 차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두 근의 합하고 곱을 구해주세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분의 b 된 거지? 이해가? 그럼 3차식에서 합을 구해주세요. 둘을 구해주세요. 곱을 구해주세요. 되나? 이해가요? 선생님 왜요? 아니 마이너스가 붙을 거잖아.
근을 알파 또는 베타 또는 감마를 쓸 거니까 다 마이너스로 갈 거잖아. 그지? 요게 있다라고 쳐봐 얘들아. 그럼 x를 두 개만 쓸 거면은 알파, 베타, 감마 하나씩 쓰니까 마이너스가 그대로 살아있지. x를 하나만 쓴다고 하면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감마 나오잖아. 플러스로 바뀌잖아. 그죠? 이해 가요? x를 아예 안 쓸 거면 알파, 베타, 감마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가 항상 어떻게 돼? 시작점이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잖아. 그럼 3차도 봤더니 뭐가 돼? 마이너스 a분의 b 플러스 a분의 c 다시 또 마이너스 a분의 d 되나? 그럼 4차도 할 수 있지 않아요?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둘은 플러스 a분의 c, 셋은 마이너스 a분의 d, 곱은 플러스 a분의 e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이 규칙은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알겠어? 기본식이 저렇게 주어지는 이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 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야. 아, 요 새끼가 실근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냥 눈깔로 똑 보고 끝나고 가는 거야 그냥. 왜?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야? 0이잖아 0. 그치? 그럼 세제곱의 개수가 0이니까 합은 얼마? 빵!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라고. 되셨어? 근데 얘는 뭐라고 했어? 모든 실근의 개수, 실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운이 좋으면 저놈이 다 실근을 가질 수도 있는데 혹여라도 허근을 하나라도 가지면 그 녀석은 합에 부합되지 않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 얘는 실제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응? 치워드릴게. 편한데 아무 데나 앉으세요. 혹여라도 안 보이는 학생들은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은 키가 크니까 이쪽으로 올래? 저쪽이 잘 보여요. 아, 부럽다. 키가 크네. 선생님도 성장기 때 더 컸어야 되는데. 아쉬워라. 짧아. 그럼 이 녀석 봤을 때 뭐가 된다고? 실근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를 드렸잖아. 숨 쉬듯이 나오는 조건들을 잘 보셔야 된다니까. 저 조건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풀어야지. 선생님 고차 방정식인데요. 어떻게 풀까요? 어떻게 풀기는 얘를 봤을 때 고차식의 해법은 어떻게 돼? 뭘 이용해? 그렇지. 조립제법 쓸 거니까 인수 정리를 이용하셔야지. 그럼 이 인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창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해주시면 적어도 한 새끼는 인수가 돼요. 맞나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왜요? 아까 알파, 베타, 감마 했었지. 맞아요?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야? 합, 둘, 곱이잖아. 그 상수항들의 곱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인수들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다고.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치면. 이해 갔어? 해를 갖는다고 치면 무조건 그 인수가 하나는 들어가 있어. 상수항 쪽에. 됐나요? 그럼 요놈은 뭐가 되는 거야? 뿔마 1, 뿔마 2 중에 하나를 선택하란 얘기지? 대충 집어넣어 보란 얘기지. 그럼 얘도 봤더니 얼마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1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 마이너스가 많은데. 그지? 그러면 x 대신 얼마? 마이너스 1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다들 소심하셔? 여기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0 되네. 됐죠? 근데 몇 차식이야? 4차식이잖아. 그럼 가능하다면 하나 정도 더 구해줘 보자고. 선생님 왜요? 3차식까지는 공식이 없으면 우리가 풀기가 조금 애매한데 2차식은 좀 비벼볼만 하잖아. 그지? 너 이 새끼 인수분해 돼? 안 돼. 이게 바로 보이니까. 그럼 요거는 또 뭘 집어넣어 볼까? 2 집어넣어 볼까요? x 대신 2 집어넣어 보면은 1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 그럼 또 0 되네. 아이고 좋아라. 그럼 두 마리 구했으니까 이제 한번 가보자. 개수 다 써줘야죠? 세제곱 없으니까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 1로 한번 해주시면 1, 1, 마이너스 1이니까 1. 0 되네. 2로 한 번 더 갈까? 2로 한 번 더 가면 1, 1. 아, 구하기를 잘했네. 이 새끼 뭐 가져? 허근 같지? 인정이 돼야 한대. 아, 이거 보면 얘 어떻게 된 거야? 요거잖아. 그럼 얘가 0 된다고 했을 때 요 놈은 뭐예요? 허근을 갖죠. 뭐 판별식을 쓰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익숙하시잖아. 어디서 나와? 여기서 나오지. 맞아? 인수분해 해주시면 뭐야? 요거잖아. 그럼 요 새끼가 허근 갖는다. 3차 방정식의 허근 문제에서 핵심이잖아요. 그지? 특이사항이 있는 놈. 이거 전 시간에도 했었고.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요런 부분이 나오면 얘가 없어도 얘가 있는 것처럼 취급을 하셔야 돼. 알겠니? 오케이. 그럼 얘는 실근을 갖는 게 얘니까 이게 0일 때 결론적으로 x가 얼마? 요게 됐으니까 실근의 합은 얼마다? 2다. 아,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봐봐. 실근이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된 건데 얘가 실근이라는 말이 없었으면 그냥 모든 근의 합을 구하세요. 그럼 0으로 끝나는 거라고. 안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조건을 잘 보셔야 돼. 그럼 두 번째 것도 뭐 하라고 했어? 실근을 합을 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실근이니까 아, 요 새끼가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그럼 보자마자 뭐야? 똑같은 거 나왔네. 그거 치환하셔야지. 그럼 요거는 A, 너 A 놨어. 그럼 식이 이뻐지네. A 플러스 4에다가 A 플러스 6에다가 이렇게 되네. 아, 식 겁나 이뻐. AA 그대로 나왔으니까 제곱 1제곱 쓰고 뭐? 합곱. 그럼 두 새끼 합. 곱 24. 어우, 날라가니까 는 0. 끝났네. 되셨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요게 되겠네. 다시 바꿨더니 x제곱 플러스 5x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2꼴 0이다. 딱 봤더니 요 새끼 뭐야? 허근 같지? 모르겠으면 판별식 써보시면 되잖아. 되셨어? 허근 같잖아. 그지? 허근 가지니까 얘는 뭐가 돼? 요것만 실근을 갖겠네. 그럼 너란 녀석이 0일 때니까 x는 뭐? 0 또는 마이너스 5. 됐나? 이해가요? 그럼 모든 실근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면 이렇게 푸는 게 맞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봤을 때 어떻게 모든 실근의 합이나 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굳이 그 값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근각계수의 관계 쓰면 되니까. 이해가시오?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면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뭐? 됐어요? 곱을 구하라고 했으면 a분의 c인데 상수항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얼마? 빵.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됐나?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가봅시다. 2번 보자. 4차 방정식. 매 한 가지죠. 요게 있을 때 두 허근. 아, 괜찮네. 두 허근. 알파하고 베타라고 났을 때 요거 값을 구해주세요. 켤레죠? 두 허근 얘기가 나왔잖아, 얘들아. 허근. 허근이면 당연히 켤레가 나올 거란 말이야. 켤레는 누구한테 영향을 주지? 허수부. 실수부에는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그럼 바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될 거는 뭐? 바의 특징. 바라는 새끼는 따로 써도 되고 같이 써도 돼. 웬만한 문제들은 같이 쓰는 걸로 겹쳐버린단 말이야. 알겠지? 그런 마인드가 있으셔야 돼. 허근 나왔을 땐. 그럼 요거 동일하잖아. 그럼 얘는 아, 또 이쁘네. 그럼 이 새끼는 a제곱 a 쓴 다음에 합곱이죠? 합곱이니까 둘이 합하면 2 곱하면 마3 된 거네. 그럼 4, 2, 8 마이너 플러스 그럼 요 새끼 a 플러스 4니까 그대로 바꿔주면 요거 된 거지. 이해가요? 어머, 너는
실근 같죠? 그럼 얘 신경 쓸 필요 없지? 노란 놈이 뭘 가져? 허근을 갖겠네. 되셨어? 여기까지 얘가? 그럼 조금 센스 있는 놈이면 벌써 알 거야. 알파하고 베타가 무슨 관계다? 졸려. 아침이라 졸려. 겁나 졸려. 얘기 좀 해줘. 얘네가 켤레 관계구나. 선생님, 왜요? 아니, 서로 다른 두 허근 같잖아. 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잖아요. 모든 개수가 뭐야? 실수지? 실개수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뭘 가져? 켤레근을 갖는다고 했잖아. 전 시간에 한 거예요. 복습 좀 하세요. 예? 제발. 대슈. 얘가 허근 갖는 거 알아 몰라? 누구야? 이 친구. 지영이 알아 몰라? 알아요. 주은이 알아 몰라? 알지? 그럼 허근 같잖아. 니네 봤을 때 뭐? 0인데 얘의 부 허근이 요거래. 그런데 요 새끼 봤더니 모든 개수가 실수잖아. 114. 그치? 그럼 한 허근을 이 새끼라고 놨으면은 얘는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반드시 켤레근을 갖는다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는 알파, 베타라고 애들한테 현혹을 주려고 냈지만 실제 베타는 뭐란 얘기야?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지. 됐니? 선생님 빨리 가. 그럼 저 문제를 바꿔. 이 문제를 바꿔. 뭐야? 얘는 베타가 알파 바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돼, 안 돼? 인정해? 그럼 요 놈은 2배 요거지? 이 새끼는 뭐야? 두근의 곱. 그럼 뭐가 돼? 끝났네. 4잖아. 그럼 4니까 4, 2, 8. 땡. 되셨어? 이해 가요. 삼방방정식 나왔고 연립방정식 나왔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233페이지. 233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1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중간중간에 이제 설명을 조금씩 드리고는 있는데 원래 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니네가 툭툭툭 얘기하고서는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원체 과묵하신 분들이니까 알고는 계신데 그죠? 분명히 알고 있을 거야. 수업을 그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알고는 있을 건데 이 새끼 아는데 얘기 안 해줄 거지 이러고 앉아있는 거잖아. 그지? 이해해? 잘 봐.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아이고 힘들다. 내가 이렇게 어렵게 그냥 살고 있다라는 걸 우리 집에서 알아줘야 되는데 돈을 쉽게 버는 줄 알아요. 집에서. 너 수업 가면 어차피 쉬는 시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개 힘들어. 이런 걸 찍어서 보여줘야지. 자 보자. 두 번째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연립방정식이잖아 얘들아. 연립방정식 문제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어. 연립방정식 문제는 항상 어떻게? 1차와 1차가 나온 경우가 있고 1차와 2차가 나온 경우가 있고 2차와 2차가 나온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요 놈들은 봤더니 뭐야? 딱 중간에 걸친 요 새끼에 관한 거네. 그지? 1, 2차는 기본이 되는 녀석은 엄청 쉽다라고 했어요. 뭐? 1차씩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대입 못하면 환자지고. 되셨어? 근데 그 중에서 특이한 꼴이 나오는 게 뭐라고? 요거. 요 놈을 봤더니 뭐야? 합곱이잖아. 합곱 어디에서 봤어? 좀 전에 봤잖아. 좀 전에 봤지? 방정식에서 봤잖아. 근각에서의 관계. 그럼 방정식으로 취급하시면 돼요. 알겠지? 괜찮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더 해주시면 좋기는 한데 안 해줘도 선생님 말을 많이 하잖아. 그치? 원래 성격은 이러지 않아요. 말수가 굉장히 없는 사람이 선생님이. 과묵한 사람이야.
안 믿지? 감독한 사람이야. 왜냐면 학원에서 다 얘기를 해버려. 왜냐면 이 새끼들이 대답을 안 하거든. 그럼 내가 미치겠거든. 혼자 얘기를 해. 그럼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지? 대답 좀 하라고. 그럼 오늘은 좀만 쉴게. 얘기하면 이제 혼나죠. 잘 봐. 아무튼 1차, 2차 나왔으니까 아유 얼마나 쉬워. Y는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럼 너란 새끼 여기다 집어넣자. 됐나? 이게 이제 선행을 한 학생들은 알 거야. 선행을 니네가 수상을 제대로 했으면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있을 건데 그런가? 있을 건데 여기 보면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 이 새끼들 이거 대답만 하고 말을 안 해. 끄덕끄덕하고 말을 안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 독심술사도 아니고. 원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이야. 그럼 원의 방정식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진 거란 말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 부등식까지 끝나면 이제는 도형의 방정식 들어간단 말이야. 그럼 도형의 방정식 들어갔을 때 평면 좌표 직선 원 들어가면은 요런 꼴의 문제도 나와. 알겠지? 그럼 그때 되면 이제는 보는 시야가 확장이 되는 거야. 아시겠어? 그러니까 무작정 연립 방정식 이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화장하건데. 그래서 풀이하는 방식이 이거를 연립으로 그냥 볼 것이냐, 원방처럼 얘가 교점의 관계로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선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이걸 그대로 가시면 대입하니까 어떻게?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이 꼴 25이다. 전개해 주시면은 x, 2x 제곱 쓰면 되겠지? 2x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1이니까 마이너스 24이 꼴 0이네요. 그럼 x 제곱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얘는 4, 32 이렇게.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또는 3이 되겠지. 그때 마다마다 y 값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또는 3 집어넣으면 4. 됐나요?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거 이렇게 써주셔야 되는 거야. 되셨어? 순서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합곱이잖아. 합곱 나왔네. 합곱 나왔으면 자연스럽게 나는 뭐 이렇게 진행할 수 있으셔야 돼. 합곱 나오면 무조건 저거예요. 알겠죠? 선생님, 저는 요 새끼를 대입하고 싶은데요.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 알겠어? 그냥 그렇게 가셔도 돼. 지금 좀 전처럼 어떻게? y는 6-x 집어넣으셔도 된다고. 그런데 합곱골이 나왔잖아. 그럼 2차 방정식 생각하는 게 편한 거지. 그럼 나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렇게 볼 거야. 괜찮아? 그럼 요 녀석은 뭐? t제곱 t 썼는데 땅땅 두 근이 xy니까 합곱이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 플러스 8이 꼴 0이다. 되셨나? 그럼 바로 끝났네. 합곱 썼잖아. 그럼 바로 끝났으니까 얘는 4, 2, 8 둘 다 마이너스. 그럼 t는 2 또는 4다. 그럼 요 새끼는 어떻게 써줘? 문제상에서 누가 더 커요? 라는 말이 없으면 얘가 x이면 얘가 y인 거지. 돼? 그럼 x는 2, y는 4. 또는 얘가 x이면 얘가 y인 거잖아. x는 4, y는 2. 이렇게 두 쌍을 써주셔야 된다. 됐어요? 문제상에서 누가 더 큽니다 라는 말이 없으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 마플 개념 2번. 길이가 32인 철사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세 정사각형 ABC를 만든대. A 넓이와 B 넓이는 같다. 아이고야, 이거는 괜찮게 그렸어. 원래 선생님이 직선을 잘 긋는데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을 너무 안 하시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직선이 잘 안 그려지네. 자, 해보자. 그럼 ABC가 나왔는데 길이가 32래. 됐죠? 그랬을 때 얘하고 얘는 같대. A, B는.
조건을 잘 보셔야 돼. A의 한 변의 길이는 C의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그래. 너 길어. 봐도 길어 보여.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22다. 넓이 합이 22. 그럼 다 나왔네. 길이를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요 새끼 X로 하고 났으면 요 새끼 Y라고 놓으면 되겠네. 됐어요? 그럼 얘 봤을 때 X 4개, Y 몇 개? 이건 알 건데 산수잖아. Y 몇 개? 8개. 그지? 그럼 요 놈으로 왜? 선생님 너무 노력하는 것 같지? 니네도 나중에 나하고 비슷한 직업 가셔가지고 니네도 똑같은 애들 만나봐라. 잘 보자. 그럼 얘는 4x 더하기 8y를 했더니 32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2y가 8입니다. 첫 번째 식 하나 완성이 됐네요. 되셨죠? 그럼 얘는 넓이의 합이 22라고 했으니까 x제곱 하나 있고 y제곱이 2개 있으니까 x제곱 더하고 2y제곱을 했더니 22이다. 그럼 두 번째 식 나왔네. 몇 차? 1차, 2차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럼 x는 또 뭐 하면 돼? 8-2y 집어넣으면 되겠지? 태요한데요? 이해 갔지? 그럼 집어넣으면 또 y값 몇 개 나와? 2개 나오겠지? 그럼 y 대신 집어넣으면 x값 2개 나오겠네.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죠? 됐어요? 오케이. 3번으로 넘어갑시다. 3번을 봤더니 요놈이 이제는 2차와 2차가 나왔어. 그나마 여러분들은 괜찮은 세대예요. 빠진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고등학교 가면서 통합형으로 바뀌었잖아. 수능이, 그치? 그러면서 이제 과목도 선택형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과목 내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조금씩 생겼어.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는 3차 방정식 하면서 선생님 부정방정식 얘기도 해드렸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빠진 부분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렸었어.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이제 빠졌어요. 원래 2차, 2차를 갔을 때는 얘가 조금 더 많이 분할을 해서 생각을 했어야 돼. 첫 번째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경우, 두 번째 불가능한 경우. 그럼 그 불가능한 경우가 다시 나눠져 가지고 요 새끼들을 적절한 변형을 통할 수 있는 경우, 그것도 안 되는 경우, 그럼 그런 경우에는 또 상수항을 맞추는 경우, 이렇게 갔었는데 그 한 가지가 빠졌어. 그 경우는 교육과정 외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와. 알겠지? 그럼 여기 봤을 때 어떻게? 째려보는 거지. 노란 새끼 2차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적절한 변형을 통해서 해야 되는 새끼가 아니면 반드시 둘 중에 한 새끼는 인수분해가 가능해. 딱 봤더니 뭐야? 가능하지? 돼요? 그럼 2, 1은 2. 둘 다 많이 나잖아. 됐나? 그럼 뒤에 식을 봤더니 이렇게 되겠네. 되죠? 그럼 얘는 이제 분류를 해서 풀어야지. 첫 번째로는 뭘로 가는 거야? x는 2y인 경우. 되죠? 그럼 두 번째로는 뭘로 가야 돼? x는 y인 경우. 됐나? 그럼 x는 2y인 경우를 얘를 이렇게 놓으면 2번 식에 대입해 준다. 그럼 뭐가 되겠어? x는 2y니까 4y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이다. 그럼 y제곱은 2이다. 그죠? 그럼 y는 뭐가 되는 거야? 뿔마 루트 2니까 순서상으로 쓸 거면은 x가 2 루트 2인 경우 y는 루트 2. 또는 x가 마이너 2 루트 2인 경우 y는 마이너 루트 2.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y 대신에 루트 2 집어넣어봐. x 2 루트 2잖아. 마이너스 루트 2지만 마이너스 2 루트 2잖아. 그럼 얘 두 쌍 썼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해? 집어넣고 두 쌍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이해 가요? 오케이. 그 다음 거 얘가 그 위에도 써 있는데 거기다 밑줄 치세요. 대칭식 236페이지에 마플 개념 익힘 4번에 대칭식 밑줄 치시고 맨 위에 써 있잖아요. 대칭식 밑줄 치시고 얘는 어떻게 한다? 변형 후 치환. 그럼 얘는 다시 뭘로 바뀌는 거야? 이걸로 바뀌어요. 얘들아, 이걸로. 알겠어? 저걸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냥 치환해서 1, 2차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네. 아이 선생님 뭐가 대칭식입니까?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 대칭식이라는 녀석을. 그럼 얘는 봤을 때 뭘 뜻하는 거냐면 XY를 바꿔봐. XY 대신에 서로 다른 걸 집어넣어 보라고. 여기 Y 집어넣고 X 집어넣어봐. 식의 변화가 있어 없어? Y 집어넣고 X 집어넣어도 식의 변화가 없지. 이런 대칭식,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녀석들은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치환을 해주셔야 돼. 알겠어? 그럼 요거 봤을 때 어떻게? 위의 식을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갔지? 근데 얘는 조금 쉽게 나온 거야. X, Y만 나와 있으니까 굳이 치환은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해가 쉬워? 원래 다른 류의 문제는 얘가 뭐 X 플러스 Y가 붙어서 반드시 치환을 해갖고 다시 한번 1, 2차 식으로 가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더 쉽게 나왔네. 왜? 이렇게 1번식을 변형을 했는데 2번식이 뭐야? XY가 6이라며. 그럼 6이니까 6이 12. 그지? 집어넘기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얼마? 25 되겠네. 대충. 그럼 X 플러스 Y는 뭐가 되는 거예요? 5 또는 이렇게 되겠지. 수업을 열정적으로 했나봐. 분필이 깨졌어. 아이 좋아라. 그럼 얘는 뭐가 돼? XY는 여전히 6인 거지. 그럼 얘는 XY는 여전히 6인 거지. 그럼 이 새끼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합고. 돼요? 안 돼요? 이해가시오? XY는 6이니까. 그럼 이 녀석을 봤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문제상에서 보시면은 요거 풀어주시면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꼴 0이다. 따라와. 합고. 됐지? 그럼 얘는 2, 3, 6 둘 다 마이너스. 그럼 t는 뭐가 돼? 이렇게 되지. 그럼 이 새끼가 x면 이 새끼는 y. 이 새끼가 x면 이 새끼가 y. 두 쌍 써주면 되겠지. 마찬가지입니다. 됐쇼? 오케이. 그 다음 부정방정식, 공통근하고 부정방정식 부분이 나와 있어요. 부정방정식은 전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필요한 학생들은 말씀해 주시면 강의 보내드립니다. 그거 갖고 풀이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을 못 드려요. 잘하면 부등식도 좀 끊고 가야 될 수도 있겠다. 오늘 시간을 봤더니 아유 벌써 50분이에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지? 수학 시간이 원래 그래요. 나랑 하면 그래. 잘 보자. 공통근 문제야. 요거를 봤을 때 5번 보시면은 x의 제곱 요게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거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요 녀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어. 맞지? 그러니까 원래 공통근 문제는 두 가지예요. 그냥 공통근. 오직 하나의 공통근. 이 두 가지로 빠져. 그러니까 문제상에서 주어진 조건을 잘 보셔야 돼. 얘가 그냥 공통근을 가져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되는 경우를 다 따져줘야 돼. 근데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했으면 구했을 때 절대로 요 두 마리의 값을 따져봤을 때 겹치는 게 하나만 존재해야 돼. 알겠지?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요거를 구했으면 좋겠대. 우린 둘 다 구해볼 거야. 알겠지? 그럼 요거 보시면은 공통근이라는 새끼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대부분은 알파라고 취급을 많이 해요. 근 쓰는 게 맨날 알파, 베타, 감마, 델타니까. 그치? 그래서 자주 하던 학생들은 이제는 이게 익숙한 아이들은 집어넣지도 않아. 그냥 풀어. 요거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 근이 주어졌어. 몇 가지 하고 싶어야 된댔어?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뭐 해야 돼? 그렇지,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두 번째. 그렇지, 근각에서의 관계 쓰고 싶어야 돼요. 세 번째.
그렇지. 방정식을 만들고 싶어야 돼요. 근이 주어지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그래야 된다고. 그냥 니네가 수학을 대하는 자세야. 고등학생이 되면. 당연한 거야. 이제는 도형 파트 들어가면 이런다니까? 점하고 점이 있어. 뭐 해야 돼? 쳐다봐? 연결해야지. 알겠어? 점하고 선이 있어. 뭐 해야 돼? 발 내려야 돼. 이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된다고. 이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근이 주어지잖아. 근이 주어지면은 그 새끼를 써먹던 안 써먹던 간에 그냥 이 세 가지가 다라락 생각이 나셔야 돼. 알겠냐? 그래서 적재적소에 써먹어야 돼. 그거를. 근데 이 부분은 대입하는 거는 거의 한정적이에요. 왜냐면 얘네처럼 특히나 뭔가가 실제 수치로 주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입하는 경우는 조금 한정적이라고. 대부분 근각요소의 관계로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방정식 만들었을 때 형태가 맞춰져. 알겠지? 근데 요거는 공통근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뭘 할 게 없어. 그럼 근이라는 거는 대입하면 항상 뭐니까? 성립하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지. 됐니? 그럼 다시 한 번만 갈게.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아는 학생들도 다시 한번 들어.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거 같은 얘기가 뭐였지? 대입하면 성립한다. 졸려.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 해나 근을 갖는다. 그지? 범수 기억나? 또 뭐야? 그렇지. 교점을 갖는다. 또 아까 우리 했잖아. 3, 4차 방정식에서 뭐 했어? 조립제법 한 거. 참나. 인수를 갖는다. 나누어 떨어져요. 이 5가지 용어가 같은 말이에요. 문제 적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뿐이야. 표현이. 이해 갔어? 니네 봐봐. 부추 알지? 부추. 부추 별로 안 좋아하냐? 부추. 음식에 따라 이제 달라지니까. 부추를 경상도 쪽 가면 뭐라 불러? 관심이 전혀 없는 우리 학생들. 그래. 사투리니까 뭐. 전구지라고 부르잖아. 전구지. 맞아요. 전라도 가면은 이제 조리라고 부르고. 됐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이 다른데 일치한다는 얘기야. 문제 상황 따라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 뭐 있어요? 중근을 갖습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게. 이 시기 봤더니 완전 제곱꼴이에요. 그 말인즉슨 중근을 갖는다고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그럼 여기도 봤을 때 어떻게? 공통근이 나와 있으니까 우선은 대입을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요 놈은 요거 되죠? 되죠? 잘 봐야 돼. 그럼 알파 제곱 M 알파 되죠? 그러면은 공통근 문제는 기본적으로 대입 후 더하거나 빼줘서 형태를 맞춰주셔야 돼. 알겠어? 근데 여기 딱 봤더니 뭐야? 알파 제곱이 있으니까 좀 빼는 것도 괜찮잖아. 차수 하나라도 낮추는 게 나으니까.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 여기를 빼줄게. 거꾸로 뺄게. 부호 때문에 그래.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3-m이니까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됐죠? 그럼 얘는 n-3 빼내면 니네한테 물어보자.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야? x 곱하기 y가 0이래. 그럼 어떻게 풀이를 해야 돼? 눈 피하지 마. 빨리 얘기해. 그렇지. x는 0 또는 y가 0인 거잖아. 그치? 그럼 얘는 동시에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이 새끼가 0일 때 또는 이 새끼가 0일 때 성립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우리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지. 첫 번째 어떻게? m이 3인 경우. 됐나요? 이해가?
그럼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헷갈리니까 1번, 2번식이라고 놓을게. 그럼 1번식 뭐가 되는 거야? 1번식 m이 3이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꼴 0이 되는 거고, 2번식을 봤더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3이 꼴 0이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1, 2번식이 어때? 동일하지? 그럼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니? 아니잖아. 그지? 아니 동일하잖아. 그럼 이 새끼 두 개 가지면 이 새끼도 두 개 갖고, 빵개 가지면 빵개 갖는 거고, 하나만 하나잖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이 새끼는 조건을 만족해 안 해? 안 하는 거야. 알겠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됐쇼?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뭐 가면 되는 거야? 알파는 1인 경우. 됐죠? 그럼 알파는 1이니까 1번이든 2번이든 집어넣으면 되지. 왜요? 알파가 공통근이니까. 됐어? 어디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얘는 m은 뭐가 돼? 마사 이렇게 되겠네. 그럼 1번식을 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x제곱 3x. 그럼 x는 뭐가 돼? 마이너스니까 1 또는 마사 되는 거 맞나요? 됐쇼용. 2번식을 봤더니 뭐가 돼? x제곱 마사 x. 그럼 x는 1 또는 3이 되니까 공통근이 1인 거 하나만 존재하네. 되셨어요? 선생님 이해 가? 그럼 그걸 만족하는 알파 값은 1이며 그때 m 값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더라. 이게 정답. 만약에 그냥 공통근을 갖습니다 라는 말이 나와 있으면 그때 m 값은 뭐가 돼? 3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줘야 정답인 거고, 오직 하나의 공통근이라고 했으면 이렇게 가야 정답인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여기까지 이해 가요? 된 거야? 안 되면 얘기를 해주셔야 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내가 그런 능력은 없어. 알겠지? 자 봅시다. 이제 다음 문제 갈게요. 다음 문제 가시면 드디어 부정방정식이 나왔네. 부정과 불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부정은 뭐야? 정해지지 않았다고. 부정한다 너를 부정해 해서 막 무슨 낫의 의미가 아니라 정해지지 않았다고. 불능은 말 그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불능은 해가 없는 거, 부정은 해가 무수히 많은 거,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센스 있죠? 자 봅시다. 이거를 봤을 때 6번 봤더니 x, y에 대한 방정식. 이런 걸 갖다가 뭐라 불렀댔어?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그 부정방정식의 의미가 뭐라고. 원래 니네 봐봐. 미지수가 한 개야. 미지수가 한 개면은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푼다 하면은 1차 방정식이니까 식이 하나면 되지. 이해가지? 중2 때 떠올려봐. 얼마 안 됐잖아. 아, 선생님 1년이 넘었는데요. 야이씨, 나는 몇십 년이 됐어. 네, 생각을 해봐. 중2 때 연립방정식 풀어. 미지수 두 개지? 식 몇 개 나왔어? 두 개 나왔잖아. 그럼 내가 오롯이 얘를 온전히 잘 풀기 위해서는 미지수의 개수하고 식의 개수가 일치해야 된다고 얘들아. 근데 요 새끼 미지수 몇 개야? 두 개지. 근데 식이 하나지. 이렇게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적은 경우를 부정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럼 그런 부정방정식들의 해법은 뭐가 되는 거냐면 항상 뭔가의 곱골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곱골로. 이해 갔어? 그럼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곱골이 됐을 때 반드시 뭐가 주어져야 되냐면 조건이 주어져야 돼. 어떤 조건이냐? 자연수 또는 정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돼. 아, 선생님 왜요? 잘 봐. 이렇게 썼어. 해 구해봐. 또 조용히 해야 돼. 구해봐. 구하는 새끼 또라이. 개 많잖아. 내 말 이해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잖아. 그치? 못 구해. 쟤는 그냥 그래프란 말이야. 니네가 나중에 배울. 아, 중1 때 배웠네? 이거 뭐였어? 아, 너무 오래됐어요. 중1은 또? 아, 2년이면 또 오래됐네. 이 썩을 놈들. 반비례지. 반비례 쌍곡선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0이 아닌 새끼만 다 돼. 그러니까 개 많아. 셀 수가 없어.
선생님 이 문제는 뭔데요? 뒤에 있는 조건을 봐봐. 뭐라고 했어요? 요걸 만족하는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다고 반드시. 안 붙으면 못 풀어요. 부정방정식은. 아시겠어? 그러니까 자연수나 정수라는 조건이 반드시 붙어줘야 된다. 됐나요? 그럼 나는 뭘 할 거다? 곱골을 만들어라. 그럼 여기 봤더니 여기 친절하게 나왔네. 뭐 좋네 친절하니까. 예? 이거 보니까 x 빼주니까 y-3 됐네. 그지? 그럼 뒤에도 y가 있잖아. 곱골이 되려면 뒤에도 y가 있으면 y-3을 만들어야 되겠지. 수학이라는 새끼는 항상 뭐라고 했어? 필요한 게 있으면 저지르고 수습하라고 했잖아. 아니 괜찮아. 저지르고 수습하면 돼. 알겠어? 좋네 무책임한 새끼야. 에? 이렇게. 아 무책임하진 않지. 수습은 하니까. 그지? 그럼 얘는 뭐야? 구잖아. 없었던 구니까 뭐야? 해주면 되겠지. 그럼 뒤에 남는 게 뭐야? 된 거지. 그럼 요놈 봤더니 뭐가 돼? 요거 빼내니까 x-3에 y-3이 뭐가 된다? 5가 되겠네. 정수 빼기 3. 정수 빼기 3. 정수지. 정수에서 정수 빼면 정수잖아. 그럼 얘는 정수 곱하기 정수를 해서 5가 나오는 걸 생각하라는 얘기지. 그럼 딱 한정적으로 변했잖아 이제. 되지? 그럼 뭐가 돼? 1, 5, 5, 1, 마1, 마5, 마5, 마1. 요것만 구해주시면 되지. 그럼 요거일 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 새끼가 1이면은 x는 4, y는 8 이렇게 되겠네. 돼요? 동일한 구조잖아. 다행히 이쁘네. 계산을 더 할 필요도 없네. 그치?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는 8, y는 4. 된 거지? 돼 안 돼? 아 이게 5라고. 이게 1이라고. 얘네 곱해서 5가 돼야 되니까. 된 거야? 그럼 x-3이 마이너스 1이면은 x는 2. 된 거지? y는 마이너스 2. 그럼 얘는 거꾸로 가니까 x가 마이너스 2, y는 2.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해가?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는 부등식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이니까 5분만 쉬었다 갈게. 잠깐 끊을게요.